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145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459번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발을 고르라고 합니다. 가발은 가짜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1번이 가발이지요. 2번은 긴 머리를 묶을 때 쓰는 곱창 머리끈, 3번은 머리띠, 4번은 머리빗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460번 신이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물건을 사고 난 후에 받는 영수증이 보입니다. 영수증처럼 낱개로 된 종이는 장으로 셉니다. 영수증이 2장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461번 김흥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어디처럼 보이시나요? 책상과 의자, 책들이 있어서 도서관이나 카페처럼 보이지만 뒤를 잘 보시면 세탁기와 건조기 여러 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전을 넣고 빨래를 하는 코인 빨래방입니다. 빨래방에 세탁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462번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불이 난 집과 소방관들이 보이네요. 소방관들이 소화 호스를 들고 불이 난 건물에 물을 뿌려서 끄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463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아까 계산할 때 거스름돈을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영수증을 주세요. 땡땡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죠. 판단은 이미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달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요. 판단, 생각, 전달, 세 개 다 이 문장에 쓰기에는 어색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464번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기계의 땡땡은 매우 높음으로 사용에 주의하세요. 1번 기온은 공기가 뜨겁고 차가운지, 2번 습도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고요. 4번 체온은 몸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말하죠. 이럴 때는 그냥 온도라고 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465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침에 우산을 땡땡땡땡. 우산을 가져가라는 말과 비슷한 말을 고르면 되겠죠? 정리는 어지러운 것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고 보관은 일정한 장소에 놔둔다는 것입니다. 고른다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뜻이지요. 우산 여러 개 중에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지를 묻는다면 고르세요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단순히 여기서는 우산을 가져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챙기세요입니다. 2466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저는 산을 땡땡땡땡 주말마다 산에 갑니다. 보기를 볼까요?
1번 좋아하면의 뭐뭐 하면은 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어색하고요. 2번 좋아하지만의 무엇 무엇 하지만은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뒷 문장이 무엇 무엇 하지 않습니다로 끝나야 합니다. 4번 좋아하는 데의 뭐뭐는 데에는 과거의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뒷 문장이 무엇 무엇 하더라, 무엇 무엇 했다로 끝나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산에 가는 원인이나 산에 가는 이유에 대한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에 갑니다. 라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답이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좋아해서입니다. 2467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선생님, 어제 내주신 과제를 언제까지 땡땡땡땡 되나요? 과제를 낸다 라는 말과 비슷한 말을 찾으면 되겠지요. 1번 비워야는 어딘가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없애야 한다는 뜻이고요. 2번 데려가야는 누군가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4번 만나다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답은 3번 제출해야입니다. 2468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땡땡땡땡은 잘못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전원을 끄지 않으면 불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 불을 사용하거나 열을 많이 내뿜는 기계겠지요. 정답은 3번 난방기기입니다. 2469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가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보니 1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답이 많았는데요. 소금 좀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하면 1번이 답이겠지만 소금 좀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미 가에게 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어도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소금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만 대답하면 되겠지요. 소금 좀 드릴까요? 라고 질문하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470번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표지를 보니 직진 방향 화살표가 있고 그 아래에 일방통행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말은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지판 앞으로 쭉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대편에서 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471번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을 쓰십시오 라는 뜻의 표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보안경이니 눈을 보호하는 장비겠지요? 1번이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 2번은 귀를 보호하는 귀마개, 3번은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4번은 호흡기를 보호하는 마스크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472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물건의 이름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2가지의 숫자판과 시침과 분침이 있는 물건이네요.
너무 쉬운 문제여서 금방 맞추셨죠? 정답은 2번 시계입니다. 2473번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광고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고를 보니 세계는 좁고 책 속은 넓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광고의 뜻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발로 직접 갈 수 있는 땅은 끝이 있지만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에는 끝이 없다. 그러니 책을 많이 읽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번, 2번은 당연히 아니고요. 3번,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킵시다 라는 말과 헷갈릴 수 있지만 이 광고가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는 살짝 어긋납니다. 공부라고 하면 보통 학교 수업이나 시험을 보는 지식이라는 좁은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책 속에는 학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더 많고 더 넓은 지식이 있으니 그것을 경험하라는 의미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2474번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문제의 내용과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문장이 긴데요.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문장은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장의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부터 핵심 내용이 나오지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 시간을 잘 활용하고 말을 조심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1번, 2번, 3번의 내용이 다 나와 있지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체 문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475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망치, 나사, 톱, 못은 모두 작업을 할 때 쓰는 공구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476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습관을 가지다. 만약에 비슷한 말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1번에 들이다가 답이겠지요. 3번에 고치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을 다르게 바꾸는 것이고요. 4번에 따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대로 하다 또는 다른 사람의 습관을 따라간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1번, 3번, 4번 셋 다 답이 아니지요. 정답은 2번 버리다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한국어 놀이터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어떤 문제가 어려운지 잘 기억하시고 문제 풀이를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146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